안녕하세요, 한성입니다.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돼서야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렇게 진실을 깨닫고 나면은 저는 속았을 때 참 좀 괴로운 것 같아요. 우리가 편집된 역사를 배우고 누군가한테 의도가 담겨있는, 누군가를 추앙하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, 그런 목적성이 있는 사실들을 배우면서 자라가는데, 근데 생각해보면은 살면서 반대쪽 입장을 들어본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나름 반대쪽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저도 정작 잘 듣지 않았던 거죠.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균형 잡힌 그런 시선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나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쪽 방향으로서 보게 되는 것 같은데, 그렇게 다 편집되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도리어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전략적으로 이용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들었어요. 이기는 편 우리 편, 돈 주는 편 우리 편. 야당과 여당이 정해지면은 여당이 이긴 거잖아요, 정치적으로. 그러면은 이제 여당 쪽으로 또 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저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. 저뿐만 아니라 거의 전 국민을 속인 그런 뭐 역사적인 그런 오류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, 도대체 이걸 기획한 사람은 누굴까? 도대체 누가 이거를 지시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런 짓을 벌였던 걸까? 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, 재밌게도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집니다.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어느 날 종적을 감추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겨서, 그래서 과연 전 도리어 더 궁금한 게 무엇을 감추고 싶었을까가 궁금해요.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었길래 이런 수많은 안 좋은 것들까지 감당하면서 이 사람들을 속여야만 하는가. 물론 제가 그거를 뭐 속지 않고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선명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나름의 제 정답이기도 한데, 그게 뭐냐면 재밌게도 그냥 한국을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. 한국을 벗어나서 그냥 글로벌로 사업하고 특정한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서 살 수 있으면, 좀 자유로운 사람이 되면, 그러면 뭐 이런
고민도 걱정도 아니면 뭐 편집된 역사여도 적어도 제3자 입장에서 보겠죠. 마치 우리나라가 저기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깊게 모르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요. 그래서 전 자유롭고 싶은 것 같아요. 이런 온갖 노이즈에서. 그리고 재밌게도 이 노이즈들은 편집된 사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반박이 되더라고요.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해서 그 반박의 역사를 보면은 얼추 보여요.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었구나가. 근데 그건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났을 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. 그 최근에 개봉했던 수많은 영화들만 봐도 가령 서울의 봄도 있지만 또 건국전쟁도 있고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던 게 지금에는 지금의 스타일대로 또 재해석이 되고 그리고 아마 또 몇 년 후에 또는 몇십 년 후에 또 다시 지금 우리 현대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. 전 그거를 속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의 풍파 속에서 속은 사람이 아니라 좀 안전한 지대에서 제3자로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을 속이거나 분열시키거나 해서 이득을 얻는 집단이 있다면은 그들이 누군지를 좀 알고 싶고요. 왜 그들이 그래야만 하는가. 근데 재밌게도 전쟁도 비즈니스더라고요. 전쟁도 비즈니스고 그리고 국제정세 뭐 이런 것들도 당장 미국 대선이 와 있잖아요.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방이 어디로 갈지도 예측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다 모든 게 이해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상 이해관계다. 누군가의 의도가 담겨 있고 이게 사실 사업할 때도 종종 하는 얘기인데 가령 제 앞에 있는 핸드크림이 있어요. 뭐 이름도 모르는 핸드크림이 하나 있는데 이 핸드크림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. 그리고 이 모양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 여기에 들어갈 타이핑들을 또 친 사람이 있을 거고 이 물량을 관리한 사람, 이걸 사서 뭐 도매로 공급한 사람, 이 원료를 구해온 사람, 뚜껑만 만든 사람, 이 뚜껑을 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또 재활용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, 또는 여기에는 성분을 검사해야 되는 사람, 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게 이런 핸드크림 하나인 거죠.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. 근데 이 뒷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한 거죠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종교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에는 종종 사람들이 절대적 기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거는 절대적이야.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진리야.
아이러니하죠. 모든 것 뒤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욕망이 섞여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온전한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참 위험한 표현이잖아요. 전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고,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신의 존재, 단순히 신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어떤 것, 그게 뭐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로 보이는 물건이나 가치관, 어떤 정치적인 신념, 종교,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것이 공격당했을 때 내가 공격당한 것보다 더 괴롭게 반응을 하기도 한다 하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저는 제가 아직까지 기존에 믿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공허함, 허무주의, 일종의 허무주의를 요즘 느끼면서,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세뇌시킨 일종의 교주 같은 사람들, 그 사람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. 결국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던 걸까? 근데 뭐 교주들 하는 꼴 보면은 뻔하죠. 돈, 명예, 권력, 뭐 그 밖에 또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고 뭐 뻔한 건긴 한데, 도대체 그게 얼마나 깊은 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알 수 있다면은, 그걸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랑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. 저는 세상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. 네모난 공간 안에 한 10,000명 정도가 딱딱딱딱 모여 있다고 해봅시다. 구석부터 구석까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딱딱딱딱 붙어서 이 10,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주변 사람들 몇 명하고만 사실상 실제 대화가 될 거예요. 근데 어디선가 소문이 들리면은 그게 소문이 돼서 이 전체 집단을 이상하게 선동할 수가 있어요. 가령 제가 왼쪽 귀퉁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. 왼쪽 귀퉁이에 있는 사람이에요, 제가. 근데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. 야, 그 왼쪽 귀퉁이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뭐 하는 놈이다. 아주 나쁜 놈이야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왼쪽 귀퉁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놈들끼리 모여있는 거래.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소문들이 있고,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면은 애초에 출처도 모르는 거죠. 근데 그 소문이 멀리서 환청처럼 들리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걸 퍼뜨리는 놈이 어딘가 있을 거다. 그 놈은 나쁜 놈이다 하는 또 다른 악담이 또 퍼져나가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결속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. 야, 우리는 한 편이야. 다른 애들하고 말 섞지 마. 우리는 한 편이야. 그래서 이 10,000명짜리 꽉꽉 차 있는 곳이 남북으로 갈라지던, 동서로 갈라지던, 아니면 4등분으로 갈라지던 해서 좀 말이 잘 통하는 데를 중심으로 의견이 취합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말빨이 세고 목총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리드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발언권을 갖게 될 거고요. 이게 결국은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딱 그건 것 같거든요. 누군가 헛소문을 퍼뜨려서
분열도 야기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추앙하기도 하고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. 그냥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. 근데 거기에 이제 선동당한 사람들은 처음엔 선동당했지만 나중엔 그게 내 안에 중심 가치가 되어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격받으면은 아주 괴로워하는,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는 거죠. 전 그래서 이 10,000명짜리 판 안에 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온갖 소리가 듣는 이 상황이 싫어요. 애초에 이 10,000명짜리 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되겠다. 어떻게 하면 되냐? 벽을 넘어서 나간 다음에 이 헬기를 타고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어떤 놈이 제일 헛소리를 자꾸 퍼뜨리는지도 볼 수 있겠죠. 위에서 보니까.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, 누가 뭐 헛소리를 하는지, 사실 거기에서 싸우는 것들도 이제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되는 거니까.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사실 나오고 나면 아무런 중요함도 없는 것들. 그게 요즘 저한테는 큰 고민인 것 같고, 원래 제 마음속에 지지하던 수많은 중요한 가치들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빠져나갔어요. 사업에 대한 거 이미 한번 이루어보면서 좀 빠져나갔죠, 많이. 그리고 종교에 대한 거 많이 빠져나갔죠.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는 거는 좀 진실인 것 같아요. 진실에 대한 걸 좀 알고 싶다. 내가 그동안 속아왔으니까, 내가 그동안 좀 잘못된 걸 쫓아왔으니까 그 잘못된 거를 쫓지 않고 한번 진실에 좀 가까워져 보자. 그게 현재의 제 안에 중심의 가치에 가까운 것 같고,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참 위험한 게, 그 누구도 사실 객관적으로 안 보잖아요. 주관적으로 보잖아요. 엄밀히 말하면 내 편은 없는 거죠. 네 편, 내 편으로 원래 가야 되는 건데, 저 사람은 어디 편에도 속해 있지가 않네.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편은 아니겠지 하고서 되게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가는 게 좀 저한테는 맞는 게 아닌가. 그냥 한적하게 속지 않고서 살고 싶어요. 속지 않고서. 그러면 참 좋겠다. 전 사람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적당한 시점에는 타협을 한다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내가 지금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으면은 그걸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같고요. 근데 적당히 견딜만 하면은 그냥 거기서 타협하면서 사는 거죠. 그게 사람의 삶인 것 같은데,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바꿔 껴질 때마다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니까, 내가 살고자 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이 그때 한 번씩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. 저도
그래서 바뀌었던 것 같고요.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를 보신 분들은 제가 바뀐 것들을 쭉 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런 분기점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전 2개를 버리고, 여러분은 엄밀히 말하면 이 저를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한 버전 4를 보고 계신 겁니다. 버전 1, 2, 3는 아마 못 보셨을 거고, 버전 4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, 이 버전 4의 개정판은 자유로운 삶이면서 뭔가 꿈을 꾸는 삶에 가까운, 약간 현자 타임도 온 그런 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신 거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10년 전쯤에 봤다면은 전 그 당시에는 신에 미쳐 있었죠. 종교가 제 인생의 중심이었고,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한 5년 전쯤에 보셨으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뭔 짓이든 못한 게 없는 그런 처절한 스타트업 대표가 있었을 거고요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. 전 사람이 안 바뀐단 말 안 믿습니다. 다 바뀌어요.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, 사람은 부모님이 되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. 원래는 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, 보통 사람들은. 근데 부모가 되면서 나보다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변합니다. 원래대로면은 담배도 피는데 아이한테 안 좋을까봐 담배도 끊고, 원래대로면 술 마시는데 아이한테 안 좋을까봐 술도 끊고, 그러는 거죠. 내 안에 원래 있었던 가치보다, 행복감보다 아이가 우선이 되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. 사실 사람은 그럴 때마다 바뀌거든요. 제일 중요한 게 바뀔 때마다, 내 인생에서.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서 문제죠. 저는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. 바라건대 나중에 저는 참 귀여운 아기들을 낳아서 저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좀 키워보고 싶긴 합니다. 그래서 참 그게 부러워요. 아이 잘 낳아서 잘 키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부럽고, 근데 저는 이미 이상한 길을 택해버려서 좀 돌아가고 있지만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오늘은 좀 중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, 인생에서 혼란기에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.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, 아니면 그냥 방황하게 되고, 전 그게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내 중심이 없으면,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가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, 만약에 그게 너무 나 자신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이제 나르시시즘이 되는 거고, 거기서 좀 이상해지면 이제 마키아벨리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, 아니면 좀 더 가면 뭐 사이코패스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뭐 그런 건데, 중심이 누구냐는 거죠. 중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, 또는 이상한 게 중심인 경우도 있고. 어쨌든 오늘 제 생각은 그렇고요. 아마 내일 영상부터는 다른 장소에서 찍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내일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들어가 보겠습니다.